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원국어의 고현입니다. 2025년 인사혁신처에서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바꿔가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과 그 시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짧고 굵게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 인사혁신처의 질문에서 받은 대답을 아주 짧고 굵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험의 범위는 바뀌지 않은데 시험 출제의 유형만, 즉 시험 문제의 형태만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니, 우리 눈에는 이렇게 시험지를 쭉 째려보니까 다 뭐 같아? 다 비문학 독해처럼 보이는데, 즉 피셋 냄새가 좀 폴폴 나는 것 같은데, 피셋으로 가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피셋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경향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죠. 이번 특별히 2023년 마지막으로 치러졌던 우리 지방지 7급 문제도 굉장히 피셋의 냄새를 많이 풍겼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적중여신 시리즈 가운데 문법의 내용을 아주 과감하게 제가 정말 전체 20강이었던 수업을 14강으로 줄일 만큼 우리 시험의 기조가 이미 바뀌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린 바 있고, 피셋으로 가고 싶은데 당장 피셋으로 가긴 어려우니 그런 형태를 거쳐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발표를 하셔서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어찌 보면 정말 피셋으로 가고 싶은 게 최종 목표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우리는 어쨌든 주어진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나에게 기회가 되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난세의 영웅이 나고 변화의 시기에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뀌고 있는 이 흐름을 나의 것으로 잘 유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왜 과연 인사혁신처에서는 범위의 변화가 없다라고 말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한번 촘촘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갈까 합니다. 이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영상은 문제 하나하나를 아주 자세하게 뜯어 푸는 영상은 아니고 대강의 흐름을 살피는 영상이고, 여러분에게 제가 자세하게 시험 문제를 풀어드리는 영상도 제공할 것을 약속해요. 1번 문제 같이 보시죠. 무슨 문제? 무슨 문제인 것 같아요? 그치, 고쳐쓰기 문제인 거지.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던 고쳐쓰기 문제를 약간의 내용만 굉장히 좀 길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척하고 있을 뿐이죠. 뭐라고 했냐면 중복되는 표현을 삼가라. 여러분, 안내, 알림은 어떤 의미가 있어? 안내도 알리다, 알리다도 안내하다. 그러니까 너를 고쳐서 뭐라고 했어요? 안내라고 소개했죠. 니은번 오시면 너는 대등한 것끼리 접속할 때 구조가 같은 표현, 우리한테 힌트를 아예 주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뭐가 보이셨어야 해요? 과가 보이셔야지. 그치? 과는 뭐니까? 접속 조사잖아. 그러니까 앞에 표준적인 언어 생활의 확립과 중요한 말 뭐예요? 확립.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와 있냐? 일상적인 국어 생활을 뭐라고요? 향상하다. 그치? 그러니까 확립과 향상하다를 위해 이런 짜임이야. 그러니까 네가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이 짜임을 맞추시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확립과 향상을 위해 하든가 아니면 바꿔주세요. 앞을 시작. 확립하다 또 양상하다. 그리고 향상하다. 용언으로 둘을 짝을 지어주든가. 그러니까 체언 짝을 지어서 확립, 향상을 위해 하든가. 확립하다, 향상하다 이것을 위해 라고 짝을 맞춰주든가. 그러니까 확립하고 향상하기.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니은만 읽어주시면 뭐래요? 확립하다 앞을 바꿔버렸다. 근데 뒤를 또 뭐라고 그랬어? 향상 잘라버렸지. 그러니까 말이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저절하지 않은 거 몇 번 찍어야 한다. 오지 2번을 찍어줘야겠지. 그래놓고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주어 서술로 호응하래. 본원은 이점에 주어가 누구예요? 본원이 뭐라고 바꾸면 좋을까? 바꿔줘. 시작.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치? 본원이 제공하다라고 주어 수로 호응을 바꿔줘야겠죠. 그래놓고 3번 오시면 필요한 문장 성분이냐? 보래. 그래놓고 자 의약품 표준 용어를 체계를 구축하다. 그래놓고 일반 국민도 알기 쉬운 표현으로 물결 개선하다. 뭘 개선하다? 목적어 넣네. 시작. 의약품 용어를, 그러니까 앞에 반복된 표준 용어라는 말을 의약품 용어를 개선하다라고 목적어를 넣어주었구나. 우리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아는 거 우리가 아는 동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살짝 어려운 척 공문서라는 걸 넣어서 내용상 어려운 척 하고 있을 뿐이구나. 2번 바로 갑니다. 다음 그래서 추론 내놓고 추론하라고 해놓고 우리한테 뭘 물었냐면 적절하지 않은 나가리를 고르래. 그러면 선택지 가볼게요 여러분.
아버지의 형을 이루는 큰아버지, 큰이 누구를 꾸며? 아버지를 꾸며. 의미상 무슨 합성어? 종속 합성어. 당연하지. 흰 머리는 용언의 어간. 뭐가 들어있어요? 히다에다가 뭘 집어넣었어? 다자리에 니은을 넣고 그 다음 뭘 넣었어? 머리. 그러니까 얘는 맞는 진술, 틀린 진술, 틀린 진술. 뭐라고 해줘야 해? 용언의 어간, 어미, 그리고 명사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네가 합성어인 건 맞아, 틀려? 맞아. 더불어 네가 품사가 명사인 것도 맞아, 틀려? 맞아. 다만 설명이 틀렸으니까 몇 번 X다? 2번 X다. 그러니까 인사혁신처가 문법도 뺀 게 아니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범위를 바꾼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형식을 바꾼 거다. 사실 이번 박스 안에는 어미란 말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 소개하기를 거기 덮밥을 소개하면서 덮이 어간이다. 답이 네가 명사다라는 설명은 있지만 살짝 어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가 있겠죠. 3번 오시면 기억의 사례, 간접 존경. 야, 참 우리 속이려고 뭐로 바꿔버렸다. 존경. 높임 표현을 뭐라고 바꿨어? 존경 표현.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간접 존경도 있고 무슨 존경도 있어. 직접 존경. 무슨 높임에?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 주체를 높여주면 뭘 넣어야 하는데? 시를 넣어야 하는데 그런데 주어를 직접 높여줄 수도 있고 간접 높여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고모는 사실 원래 직접은 뭐라고 해야 해? 계시다. 고모 여기 계시다. 근데 뭐가 끼어들었어? 자식 끼어들었어. 그래서 뭐로 바꿨다? 있으시다. 그치? 할머니 원래 뭐라고 해야 해? 편찮으시다. 근데 누가 끼어들었다? 다리가 끼어들었다. 그래서 뭐라고 바꿨어? 아프시다로 바꿨지. 물론 뒤에 다니시다는 직접이야. 할머니가 다니시다. 이니까. 그런데 앞이 간접이 확실을 하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 찍어줘요, 여러분. 몇 번 정답? 3번 정답. 그치? 누가? 아버지가 뭐 하시다? 염려하시다. 이건 목적어일 뿐이지 중간에 끼어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것을 염려하시다. 그럼 여러분 4번 설명하세요. 자, 할아버지 누가 끼어들었구나? 수염이. 그치? 할아버지가 수염이 많으시다. 중간에 끼어든 게 있구나. 그래서 간접 높임 알면 몇 초짜리 문제야? 10초짜리 각이야. 그러니까 1번은 고쳐쓰기. 우리 다 아는 동네. 2번은 문법, 합성어 얘기를 하고 있고 3번은 뭐? 높임법 얘기를 하고 있구나. 4번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풀었던 뭐? 빈칸 추론 문제잖아. 그럼 우리 한번 이 문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살짝 영역가가 있는 문제네요. 4번 소개하기를 아이고 이게 PPT가 중간 왔다 갔다 하겠네. 여러분 종이로 보세요. 우리한테 세 가지를 요구했어. 무슨 성? 문제의 현실성, 세계의 현실성, 해결의 현실성 뭐 이런 걸 요구한 것 같아. 현대단락 읽어보죠. 1단락 소설과 2단락 취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소설과 현실의 관계를 온당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묶어요. 세계의 현실성. 묶어요. 문제의 현실성. 묶어요. 해결의 현실성을 구별해야 한다. 그래놓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입체적인 시공간에서 특히 의미 있는 한 부분을 도려내서 서사의 무대로 삼을 경우 세계의 현실성이 확보된다. 질문. 세계의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찾아. 중요한 단말. 뭐? 시공간. 그렇지. 그러니까 시공간이 나와주면 세계의 현실성인 거야. 그래놓고 그 세계 안에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고투 막 싸우면서 당대의 공론장에서 기꺼이 논의해볼 만한 의제를 산출해낼 때는 문제의 현실성이 보된다. 문제의 현실성은 뭐가 중요한 말이구나. 의제. 비슷한 말 뭐하라? 화제, 주제, 뭐 이런 거. 더불어 밑에 뭐라고 하냐면 한 사회가 완강하게 구조화하고 있는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의 좌표를 흔들면서 특정한 뭐라고? 선택지. 선택지를 제출할 때 해결의 현실성이 확보된대.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최준의 광장이라는 작품을 주면서 밀실과 광장 사이에 고뇌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남이냐 북이냐라는 민감한 주제를 격화된 이념 대립의 공론장에 던짐으로써 질문 중요한 낱말 지나갔다. 뭐 봤어? 주제 봤어요? 주제 누구 친구라고? 의제 무슨 뭐요? 문제의 현실성. 잘한다. 밑에 작품의 시공간으로 야 게임 끝난 거 같지 않아? 작품의 시공간으로 당시 남한과 북한은 소설적으로 스네그로서 카메라로서 블라블라블라블라 니 내놓죠. 시작. 세계의 현실성. 그리고 우리 마지막 확인하면 되지. 광장에서 주인공이 남과 북 모두를 거부하고 자살을 뭐라고요? 선택지가 이거였대. 무슨 현실성? 해결의 현실성. 짝짓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중요한 낱말.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적중여신의 구조적 독해는 반드시 모든 수험생 필수. 그런데 더 필수가 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빈칸 추론 연습이 필요한 그런 문제. 중요한 낱말을 찾아서 집어 넣는 문제. 몇 번 찍어야 한다. 1번 찍어야 한다. 살짝 이제 5번 문제라든가 5번의 세모 한 번. 그리고 뒤로 오시면 또 12번 세모 한 번.
다음 20번 세모 한번. 그러니까 3완추, 3시간 완성 추론, 특강이 필요함을 우리한테 대놓고 선포한 문제. 그래서 추론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라고 알려준 문제이기도 하죠. 연습합니다. 5 주무관이 참석하면, 자, 똑같은 참석이어서 다 쓰지 않을게요. 그럼 누가 뭐해? 박 주무관이 참석한다. 또 불러줘요. 박 주무관이 참석하면 홍 주무관도 참석한다. 그럼 엮을게 위로. 자, 5가 참석, 박이 참석, 누구 참석? 홍이 참석. 그런데 홍 주무관이 참석하지 않으면 공 주무관도 참석하지 않는다. 참 성도 예쁜 것만 골라왔어요. 여러분, 너를 대우 만들어줘요. 시작. 공이 참석하면 홍도 참석한다. 연결관계가 없어. 여기야. 그러니까 공이 참석하면 홍이 참석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소개하세요. 공 주무관이 참석하면 박 주무관 참석하는지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 연결관계가 없어요. 오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홍 주무관은 뭐해? 참석한다. 그렇지. P이면 Q, Q이면 R, P이면 R 당연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참석하면 홍도 참석하네요. 박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우린 대우해봐. 시작. 오 주무관이 참석하지 않는다만 알지 나머지는 몰라요. 더불어 홍 주무관이 참석하지 않으면 대우하세요. 시작. 오 주무관도 참석하지 않는다. 확실하잖아. 몇 번 찍어야 해? 4번 찍어야지. 그러니까 P면 Q이다. Q이면 R이다를 당연히 P면 Q 끊을 수 있고 당연히 Q이면 R 끊을 수 있고 P면 R 끊을 수 있고 각각의 뭐도 참이다. 대우. 그치? not Q이면 not P이다. not R이면 not Q이다. not R이면 not P이다가 다 당연히 참이 될 수 있다라는 공식 이용해서 푸는 10초짜리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요런 문제 정도가 기존에는 우리 시험에 뭔가 살짝 제대로 등장하진 않았었는데 제가 누누이 특강을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문제가 대놓고 떡하니 와서 있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여러분. 6번 문제 갑시다. 너는 누구를 줬어? 그치? 264에 절정이란 시를 주었어. 그러니까 문학도 제외하지 않습니다. 뭐 이러고 있지만 어쨌든 절정을 안다면 쉬울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건 살짝 독해에 가까운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볼게요, 여러분. 264의 시에는 시인의 길, 투사의 길, 동시에 걸었던 작가의 면모가 담겨 있대. 절정을 두 분 나누는데 투사가 처한 냉엄한 현실적 조건이 세계의 연에 먼저 제시된 후 시인이 품고 있는 인간과 역사에 대한 희망의 연이 마지막에 여러분 소개하세요. 몇 연 구성이래? 4연 구성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고 이게 4연이구나. 그런데 뭐가 먼저 나와? 투사로서의 모습이 먼저 나온대. 그 다음 뭐 나온대? 시인으로서의 이야기가 마지막 연에 등장한다. 지금 그 얘기 아니야. 그래 놓고 우선 뭐부터 말해? 투사로서의 3연의 구성을 설명하는 거야. 투사 264가 처한 상황 대단히 뭐해 보인다? 위태로워 보인다. 소견은 위태로워 보인대. 그는 매운 계절에 지색 갈겨 마침내 풍화로 왔고 서둘리 빨갈라진 그에서 바라본 생은 하늘도 그만 지적던 구원여서 가냘픈 희망을 품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은 한 발 제게 될 것조차 없다라는 뜻인더 뭐라고요? 극한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존재 위기를 깨닫게 되는데 이때 시인 264가 나서면서 뭐가 돼요? 반전이 온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계속 가볼게요. 마지막 사연에서 시인은 사면까지 따라온 극한의 위기를 담담히 대면한 채 이때가 다 극한의 위기였대.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라고 하면서 현실을 새롭게 규정한다. 유식한말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새로운 현실, 그치? 새롭게 규정했으니까 새롭게 뭐 했을 거야? 인식 했겠지. 여기서 눈을 감는 행위는 외면이나 도피가 아니라 자, 피할 수 없는 현실 조건 생활을 뭐예요? 반성함으로써 현실의 진정한 면모와 마저란 적극적인 행위를 익힌다. 이는 다음의 행, 겨울은 강수로 된 무지개가 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어. 겨울이 어떻게 무지개야. 네가 겨울 일제치하고 어떻게 네가 소망이야. 너는 역설이잖아. 이래놓고 현실에 대한 새로운 성찰. 그러니까 새로운 성찰이다. 새로운 인식이다. 새로운 규정이다. 더불어 역사에 대한 희망이다. 시인의 안간힘이다. 뭐로 설명을 하고 끝났어. 그럼 이제 선택지를 가보는 거죠. 절정의 계절의 변화. OX. S. 그런 얘기 없잖아. 2번 절정에서 시인은 동그라미 뭐라 했냐? 투사가 처한 현실적 조건을 외면하지 않고 뭐 했대? 새롭게 뭐라고요? 인식. 새롭게 규정했다며. 그러니까 규정했다는 말이 규정.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식 아니야. 몇 번 찍어야 해? 2번 찍어야 해. 절정은 시의 구성이 두 부분 아니었다. 라고 대놓고 뭐 했어? 말해줬어. 뭐하고 뭐? 투사와 신. 근데 투사와 신이 반목이 뭐야 여러분?
싸우는 거 아니야. 반목 질투. 싸우고 있고 화해를 거듭한다. OX. S. 반목 잘 몰랐어도 화해를 거듭하고 있는 줄 알 수가 없네. 더불어 4번. 절정에는 냉엄한 현실에 절망하는 시인의 면모. 질문. 시인의 면모가 절망이다. OX. S. 대놓고 희망이라며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지. 7번.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조금 했어요. 얼마나 많이 해서 순서 찾기 문제 아주 기본적인 순서 문제 여러분 가봅시다. 다음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을 창조해야 한다. 다음으로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죠? 더불어 스토리텔링 전략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스토리텔링 전략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래놓고 이 같은 인물 창조의 과정에서 뭐라고요? 인물을 창조해야 된다. 뭐라고요? 이 같은 인물 창조의 과정에서 뭐 이런 거잖아. 그래놓고 라달라 두루두루두루두루 뭐가 필요하다? 스토리텔링 전략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뭐 해야 해? 제일 먼저 할 일은 야 꼬리 잡기 문제 3초 가기죠 여러분. 소개하세요. 어디서 어디로 가야 해요? 라, 나, 가, 다 명백하지. 그래서 꼬리 잡기를 아주 확실하게 주고 있는 몇 번 찍어야 한다. 3번 찍어야 한다. 8번 문제 무슨 문제? 개요 문제. 우리 이런 거 처음 봐요.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어. 우리 했던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서론, 중심 소재의 개념 정의. 그래서 1번에 뭐가 나와? 정의가 나와. 그럼 여러분 소개하세요. 기억에 뭐 들어가요? 문제 제기. 그래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게 옆에 들어가야겠구나. 문제 제기라고 써놔야지.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했어?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에 따른 사회문제 증가. 문제를 제기했네 안 했네? 했네. 그렇고 본론은 제목에서 밝힌 내용을 두 개의 장 찾아서 읽어줘. 시작. 2.3점. 글씨 크게 있는 이 2점하고 3점이 뭐라고 소개하는겨? 본론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지. 각 장의 물결 하위 항목끼리 대응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줘 여러분. 시작. 2번 제목이 뭐예요? 원인. 그럼 3번은 뭐겠어? 해결책. 당연하지. 그러니까 니은의 짝이 3.1. 그래서 너하고 연결해야 하고 2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디귿에 뭐 넣어야 해? 인력을 충원해라. 뭐 이런 해결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3번에 뭐라 그랬어? 직무 만족도를 증가한다. 무슨 헛소리야. 업무 경감을 통한 무슨 말도 안 되는 내용상도 말이 안 되고 짝도 안 되지. 몇 번 나가리가 확실하다. 3번 나가리가 확실하다. 그럼 시험장 너 찍고 가면 되겠지. 그래서 살짝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유형이 바뀐 것처럼 연극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있을 뿐 전혀 어떤 신내용이나 신형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8번 봤으니까 9번 또 보러 가야겠네. 너 9번 무슨 내용이구나. 단락이 하나고 뭘 실험한 내용이 나와. 그래놓고 빈칸 추러 문제인데 박스가 어디에 있어요? 맨 마지막. 그럼 맨 마지막 박스에 뭐 앞뒤만 읽어주면 뭐 하겠구나. 답을 추정할 수 있겠네. 그 앞부터 읽어봅시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가 따돌림 당할 때 그의 뇌에서 전두엽의 전대상피질 부위가 활성화된다. 묶을게요. 말 어려우니까 전두엽의 전대상피질 묶어주시고 언제? 따돌림 동그라미 한번. 근데 이 부위는 이것은 인간이 물리적 폭력 당할 때 활성화되는 거랑 똑같다는 부위야. 그래서 뭐라고 깨달았겠어요? 그럼 넣어줘. 시작. 따돌림 이꼬르 폭력. 인간의 마음에 인간의 뇌에는 따돌림과 폭력을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이꼬르로 생각하는구나. 그런 내용을 넣어주면 되겠지. 여러분 몇 번 찍어야 해요? 4번을 찍어줘야겠지. 그래서 명백하게 너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우리가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했던 거에 대한 어떤 내용에 다만 살짝 형식을 좀 바꾸어서 이렇게 출제하겠다는 뜻이구나. 10번, 11번 연계된 문제네요. 11번이 훨씬 쉽죠? 이거 무슨 문제죠? 옆에 써둘까? 의미로운 문제.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국가직이 되게 좋아하는 유형 아니야. 그래놓고 어디에 밑줄 줬어요? 물결 돌아가다. 그 앞이 중요해? 뒤가 중요해? 앞이 중요해. 읽어줘. 시작. 뚜루루뚜루루 향유했던 이상적 상태로 돌아가다. 핵심어가 뭐예요? 상태. 어떤 상태로 돌아가다. 그럼 여러분, 자 1번.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간 게 상태다. OX. S. 어떤 의미야? 결과. 그치, 결과지. 두 번째. 사과가 한 사람 앞에 두 개씩 돌아가다가 상태로 돌아갔다는 뜻이다. OX. S. 뭐죠? 배분이 이렇게 돌아가다 뜻이잖아. 그럼 3번 아니면 4번을 찍어야겠네. 동심으로 돌아가다. 자금이 돌아가다. 핵심 뭘까? 앞에 있는 동심으로는 뭐가 될 수 있어? 상태가 될 수 있지. 몇 번을 찍는다? 3번을 찍는다. 그럼 자금이 돌아가는 건 뭐겠어요? 돈이 잘 회전되다. 뭐 이런 뜻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태랑 연결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3번밖에 없다. 우리 얼마나 많이 했던 유형이야. 그죠? 10번은 내용을 살짝 물었어요. 그래놓고 넌 단락이 몇 개? 3개. 1단락 크로노토프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2단락 고소설. 몇 줄죠? 그다음 3단락 뭐라고? 근대 소설. 이 글에 말하고 싶은 바가 뭔지 여러분이 단락 1단락 끝에서 말해줘. 시작.
읽어. 시작. 크로노토프의 관점에서 보면 고소설과 근대소설의 뭐요?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진술 방식은 대조지. 어떻게 다른지 말해줘 여러분. 첫째 줄 두 번째 락 읽어줘. 시작. 고소설에서는 돌아가야 할 곳으로서의 원점이 존재한다. 여러분 근데 근대소설은 뭐라고요? 특별히 뭘 예로 들었어? 무정. 그래서 회귀의 크로노토프를 뭐한다? 부정한다. 공통점 차이점. 차이점. 크로노토프가 뭔지 말해줘요. 저번에 저 위에서 단락이 있잖아. 시작. 그리스어로 시간과 공간을 따른 두 단어를 결합한 것으로 물결 시공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개념. 그러니까 시공간이 크로노토프. 그런데 고소설에는 뭐가 있는 거야? 돌아가야 할 크로노토프가 존재하는 거지. 근데 근대소설은 뭐가 없다고? 크로노토프 싫어 라고 부정하는 게 가장 차이점이래. 1번 선택지 무정과 고소설은 회귀의 크로노토프를 부정한다 라는 점에서 공통점이다. OX, S 대놓고 소리를 하는 거죠. 누구만 부정해요? 무정만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우리한테 내용도 묻고 있긴 해. 2번 오시면 영웅소설의 주인공과 무정의 이 형식은 그들의 이상적 원점을 상실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소개하시죠. 영웅소설 어디 나오는지 읽어줘요. 몇 번째 달라? 두 번째 달라. 그래놓고 영웅소설 첫째 줄에 있네요. 끝에 그것은 영웅소설에서라면 중세의 인륜이 원형대로 보존된 세계이고 가정소설도 너네 살짝 밑줄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가정 이게 뭐야? 돌아가야 할 원점의 시공간이죠. 그런데 고소설에서 주인공은 물결 적대자에 의해 원점에서 분리되어 고난을 겪었다. 즉 뭐 했어요? 잃었어요? 가지고 있어요? 잃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뭐라고요? 상실한 원점을 회복하는 거다. 즉 상실한 게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그 소설 무정도 상실했는지 여러분이 확인해줘요. 뭐라고 하냐?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박진사의 죽음은 그들에게 고향의 상실을 상징한다. 두 사람이 결합이 이상적 상태의 고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지만 그들은 끝내 결합하지 못했다. 질문. 이상적 원점을 뭐 했네요? 상실. 하고 있는 게 확실하네. 몇 번 정답이구나. 이건 정답. 방금 읽은 그 부분. 무정에서 이형식과 박영채가 결합했다면 새로운 미래로서의 종결점. 질문. 그들에게 고향의 상실. 이건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만약 그들이 이걸 회복한다면 과거로서의 어떤 크로노토프로 돌아가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래로서의 종결점이다. OX, S. 내가 사랑했던 그들과 함께했던 과거로 돌아가는 거지 미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4번 가정소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거죠. 가족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결말을 통해 상실했던 원점의 복귀를 거부할까 아니면 좋아할까? 좋아하겠지. 어디 안에 퐁당이에요 가정소설? 고소설 안에 퐁당하냐. 고소설은 뭐 하고 싶어? 돌아갈 원점이 존재한다 라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크게 봤어야 해. 이런 거에 속지 않으려면 이 글 자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단락별 구조를 보시고 고소설과 근대소설의 차이점이구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소설은 돌아가야 할 말을 어렵게 크로노토프 이 따위를 넣어서 문제일 뿐이지 돌아가야 할 어떤 시공간이 있다라는 거고 근대소설은 그 돌아가야 할 시공간을 거부한다 라고 시작부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단락의 어떤 큰 틀을 보시고 이 글이 하고 싶은 말이 뭔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몇 번을 찍었네요? 2번을 찍었네요. 12번 도전. 이제 이런 게 어렵죠, 여러분. 12번 문제는 살짝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죠? 노인 복지 문제. 되게 기네요. 관심이 있는 사람 중 일부는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자, 일자리 문제. 좀 써보고요. 노인 문제. 그러니까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일부는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이거 하나만이어야 해? 둘 다여야 해? 둘 다. 그치? 그러니까 이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일부는 동시에 뭐해?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없어 라고 말했으니까 이건 and예요? or예요? and. 둘 다의 의미로 표시를 하는 거야. 그치? 이런 뜻이지? 그래 놓고 공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번엔 모두.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야. 모두니까 우린 뭐 해야 해? 관심이 있다면 뭐요? 일자리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문제란 말 지워버릴 게 그냥 일자리라고 편하게 써버릴게요, 여러분. 그럼 소개하세요. 여러분들 뒤집어요. 시작. 일자리에 관심이 없다면 뭐해? 공직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에 관심이 없다면 뭐에 관심이 없다고요? 공직에 관심이 없다. 따라서 여러분 결론을 말해줘. 뭐해? 뭐 한 사람?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뭐요? 일부는 뭐에?
공직에 관심이 없다. 그 얘기를 좀 될 거 아니야. 몇 번 찍어요? 1번 찍어야지. 뭐 이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짝 룰만 알면 이런 문제는 껌이라고. 여러분이 쫄 문제가 아니라고. 13번 역시 뭐 한 거? 고쳐 쓰기.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유형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선포인 거죠. 소개하기를. 자, 여러분 기억님 여러분 읽으시고 우리는 디귿 집중 공격해볼게. 그러나 세모 한번. 노화 문제와 관련된 현재까지 연구는 초라하다. 이는 대부분 연구가 신약 개발의 방식으로만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에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한 신약만 승인받을 수 있었어. 뭐라고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한 신약만 승인받을 수 있는데 식품의약국이 노화를 질병으로 봤어 안 봤어? 안 봤겠지. 질병으로 안 본 탓에 노화를 멈추는 약은 승인받을 수가 없었다가 들어가야 앞뒤에 말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너를 바꿨다. 뭐라고요? 질병으로 보지 않은 탓에 노화를 멈추는 약은 승인받을 수가 없었다. 몇 번이 가장 적절하구나? 3번이 적죠.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서 다이렉트 한번 도전해봤어요. 그러니까 살짝 고쳐쓰기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되겠다. 뭐 이런 선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4번 이런 건 정말 껌이죠, 여러분. 자, 14번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사피어 워프 가설이 나와놓고 밑줄을 쫙 해놨어요, 여러분. 사피어 워프 가설이 뭔지 읽어줘. 시작. 언어가 의식을, 사고와 세계관을 결정한다. 언어가 사고를, 언어가 세계관을 결정한대. 즉 언어가 뭐죠? 말이 뭐요? 생각을 결정한다. 즉 언어가 사고보다 뭐하다? 우위다. 그치?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 언어 우위. 우리가 언어 우위, 사고 우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 놓고 살짝 이런 말을 주어서 어려운 거죠. 우리 보기 한번 가볼까요? 보기 어떤 말이 살짝 여러분 눈에 거슬릴 수 있냐면 강화라는 말과 약화라는 말. 강화라는 말은 일치한다는 얘기야. 약화라는 말은 불일치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사실은 추론해서 쓰이는 말인데 막 어려운 척 하는 걸 뿐 아무것도 아니야. 강화는 동일한 내용, 같은 의견이니까 주장을 강화한다. 즉 일치한다는 얘기고 약화는 반대 내용이니까 주장을 약화한다 라는 말로 너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충분하겠죠. 그러면 가봅시다. 눈을, 스노우겠네. 눈을 가리키는 단어를 4개 지니고 있는 이누이트족이 1개 지니고 있는 영어 화자들보다 이들이 훨씬 눈을 섬세하게 경험한다 라는 건 뭐가 많아서? 언어가 많아서 뭐가 많아? 생각이 많아. 이 의견과 일치, 불일치. 일치. 그러니까 강화한다. 맞는 진술이지. 더불어. 수를 세는 단어가 하나, 둘, 많다. 3개뿐인 피라족 사람들. 와, 슬프네요. 자, 이렇게 3개밖에 없대.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생각하냐면 3개 이상의 수는 다 많다. 라고 인식하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언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인식. 그러니까 뭐가 우위한 거 맞네. 언어가 우위하다를 강화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하지. 일치지. 그래놓고 이런 얘기를 한다. 색채 어휘가 적은 자연 언어 화자들이 색채 어휘가 많은 자연 언어 화자들에 비해서 분명히 언어가 적은데 이들이 구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라고 하면 이걸 일치한다고 봐야 해? 불일치하다고 본다고 봐야 해? 불일치. 그치? 이거랑 뭔가 반대되는 예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약화한다. 불일치한다. 그러니까 다 몇 번 찍어? 4번을 찍어야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 약화, 추론해서 쓰이는 말에 살짝 감이 있을 뿐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구나. 마지막으로 달리네 여러분. 15번, 16번 갑시다. 15번, 너는 이 글을 이 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무슨 문제예요? 일치, 불일치.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아니야. 조지달락 첫 번째 문장을 읽습니다. 시작. 한국, 건국, 신화에서 주인공은 신이 시상에 내려와 왕이 되고자 한다. 아이고, 이러겠네. 2번 선택지를 읽어줘. 시작. 한국, 뭐라고요? 무속 신화에서 신은 인간을 위해 지상에 내려와 왕이 된다. 그럼 무슨 신화라고 바꿔줘야 해? 건국 신화라고 바꿔줘야겠지. 그러니까 낱말 바꿔놓고 우리 헷갈리게 한 거구나. 여러분 바로 밑에 줄 인간들의 왕은 왕이 된 신은 인간 여성과 결합을 통해 자식을 낳으면서 결핍을 메운다. 즉 자식을 낳아서 결핍을 메운대. 여러분 소개하세요. 무슨 존재가 된 거야? 완벽한 존재. 몇 번 선택지? 3번 선택지. 그런데 한국 건국 신화는 마지막
이처럼 소개합니다. 신과 인간은 무슨 관계인지 말해줘. 시작. 상호 의존적이고 호혜적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 신하들 마지막에 읽어줘. 시작. 인간은 신에게 철저히 뭐에 되어 있다? 종속되어 있다. 즉 4번 한국 신화에서 보이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신체의 화생 신화에 보이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뭐하다? 다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 하나 더 한다면 두 번째 단락 밑에 있는 세 번째 단락, 다른 나라의 신화들은 신과 인간의 관계가 한국 신화와 달리 위계적이고 종속적이다. 특별히 히브리 신화 밑줄,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창조한 유일신에 대해 원초적 부재감을 지니고 있으며 신이 지상의 모든 일을 관장한다는 전제를 밀결 인간의 뭐라고요? 우위에 있다. 무슨 적이라고 말해줄 거야? 위계적, 종속적. 몇 번 선택지게? 1번 선택지랑 연결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눈에 보이게 이렇게 쉽게 준 문제도 있었고요. 기억, 리을, 견주다가 뭘까? 여러분 소개하세요. 시작. 비교하다. 그죠? 바라다가 뭘까? 이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다. 이런 존재가 되기를 희망하다. 소망하다. 근데 거듭나다를 뭐라고 바꿨어? 복귀. 부대에 복귀하다와 거듭나다 같은 거야? OX. S. 몇 번 정답이구나? 3번 정답이구나. 퍼져 있다가 뭐야? 널리 분포되어 있다 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말을 바꿔치기 해서 넣을 수 있는 이런 문제 역시 우리 시험에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한다. 한자가 빠지는 건 아니야. 어휘가 빠지는 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17번 대화를 분석. 너는 화장문 얼마나 많이 했어. 대화를 주고서 내용의 일치불일치를 묻고 있을 분을 오시면 마스크를 쓰지 않는 행위를 윤리적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질문 이때까지 무슨 차원에서 얘기했다?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얘기했다. 근데 무슨 차원에서 고려하래? 문화적 차원에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여러분 선택지 1번을 읽어봐. 시작. 화제에 대해 남들과 무슨 측면? 다른 측면에서 탐색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너무 명백한 답이 있었어. 그러니까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몇 번 찍어줘야 해. 1번 정답. 너를 찍어주어야겠죠. 18, 19번 연계된 문제 역시 살짝 어려운 척하고 있지만 별거 아니었어요. 19번은 기억 리을 밑줄에 대상을 잘 파악하래. 18번은 윗글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역시 강화, 약화가 나와. 강화는 뭐죠? 일치, 약화는 뭐죠? 불일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편하다 그랬죠, 여러분. 읽어봅시다. 영국에 유명한 원형 석조물인 스톤헨지가 있대. 기원형 3000년경 신석기 시대에 세워졌대.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시면 마치 그 우리나라 고인돌 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큰 돌,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역시 선물학자 호일 동그라미 한번. 스톤헨지가 일종의 연산장치라는 주장을 했고, 이후 엔지니어인 톰 동그라미 한번. 태양과 달을 관찰하기 위한 정교한 기구, 태양부터 기구라고 묶어주시죠. 네, 천문학자 호킨스 동그라미 한번. 스톤헨지가 이 모양이 태양과 달의 배열 묶어주시고 이거라고 제시해서 관심을 모았다는 거지. 그러나 세모 누구 등장? 에킨슨 네모 한번. 그들의 생각을 비난했대. 그럼 그들이 누구겠네? 불러줘요. 시작. 호일, 톰, 호킨스. 오, 잘았네. 그들의 생각을 야 이건 아니지 라고 깠다는 거야. 그래놓고 에킨슨은 뭐라고 말했냐면 스톤헨지를 세운 사람들은 야만이다. 그러니까 에킨슨이라는 사람은 세운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네. 묘사하면서 이들은 호킨스의 주장과 달리 과학적 사고를 할 줄 모른다 주장했대. 그럼 이들이 누구예요? 스톤헨지를 세운 사람들. 물론 에킨스는 야만인이라고 불렀지. 그러니까 세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하셔야죠. 이들은 호킨스의 주장과 달리 과학적 사고를 할 줄 모른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야. 이에 호킨스를 옹호하는 학자들. 자, 호킨스는 뭐라고 그랬죠? 태양과 달의 배열이니까 뭘 알아야 이게 가능해. 과학을 알아야 이게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호킨스를 옹호하는 학자들이 진화적 관점에서 에킨슨 너 말 잘못한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는 거야. 이들은 신석기 시대보다 훨씬 이전인 4만 년 전의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우리와 동일했으며 지능도 있었다. 열등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럼 질문,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이들이 누구죠? 호킨스를 옹호하는 학자들이겠지. 그래놓고 하지만 스톤헨지의 건설자들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현대인과 같은 지능을 가졌다고 해도 과학적 사고와 기술적 지식을 가지는 못했다. 질문, 누구의 주장이에요?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의 주장이지. 그러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하지만 스톤헨지의 건설자들이 지능이 있었다고 해도 과학적 사고, 기술적 지식 묶어주시고 이건 못 얻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들에게는 질문,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지, 스톤헨지의 건설자들이 된 거지. 그들에게는 우리처럼 2500년에 걸쳐 수학과 천문지식 지식이 보존되고 새로워져 전승되어 쌓인 방대하고 정교한 문자 기록이 없었다. 그러면서 한사시대의 생각과 행동 교리와 똑같은 지식을 전개되지 않으리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지적 능력을 가졌다 해도 우리와 같은 동기와 관심, 개념적 틀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여러분 19번 먼저 풀죠. 기억이 누구였죠? 호일, 톰, 호킨스. 니은이 누구죠?
스톤헨지를 세운 사람들. 이것이 누구죠? 호킨스 옹호학자들. 이런 누구죠? 스톤헨지의 건설자들. 스톤헨지의 건설자들 몇 번 찍어야 해? 2번을 찍어줘야겠지. 그럼 18번째. 이런 게 살짝 수준이 있어. 별표하면 좋겠어. 이런 건 정말 잘 만들었어. 저 개인적으로 18번 문제를 만든 출제자에게 칭찬을 한번 해드립니다. 자, 스톤헨지가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다는 후대 기록이 발견되면 동그라미 호킨스. 호킨스 브라우저에 찾아주세요. 호킨스. 빨리 찾아. 호킨스 어딨어? 소개해달라. 뭐라고 그랬어요? 태양과 달의 배열이다 랑 제사를 지내는 장소다가 일치다. OX. S. 아니 과학 아는 거랑 제사를 지내는 거랑 무슨 상관관계야. 관계가 없지. 뭘 강화하겠어. X예요. 2번. 스톤헨지 건설 당시 사람들의 숫자 사용 밑줄 호일 주장은 약화될 것이다. 호일 동그라미 한번 호일 찾아줘. 호일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호일 뭐라 그랬죠? 연산장치다. 계산장치다 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숫자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 뭐 되겠어? 일치. 강화지. 그치 강화지. 너네 일치니까 강화라고 그래야겠구나. 3번. 스톤헨지 유적지에서 수학과 과학에 관련된 수학과학 위주로 한번 신석기 시대 기록물이 발견되면 글쓴이 여러분 주장 찾아줘. 시작. 과학적 사고와 기술적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 그랬으니까 뭐라고 넣어줄래? 반대야. 가치가 반대지. 뭐라고 해야 해? 약화라고 넣어줘야겠지. 그러면 4번. 기원전 3000년의 인류에게 천문학적 지식 밑줄 이런 증거가 발견된다면 에킨슨 찾아서 읽어줘 여러분. 에킨슨 뭐라 그랬어요? 이들은 야만인이다. 이들은 뭐가 없다. 과학적 사고를 할 줄 모른다. 그랬으니까 천문학적 지식이 있었네 라는 증거가 나오면 뭐야? 반대니까 약화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굳이 몇 번 찍어야 해? 4번을 찍어주는 센스. 마지막 20번 문제는 앞에서 풀었던 12번 문제랑 살짝 똑같은 유형으로 만들어준 문제에 불과한 거죠. 마지막 문제 가보자. 뭐라겠냐면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자, 학까지 써줄게요. 다음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뭐 해야 해? 동시에. 그치 동시에지. 동시에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했다. 그래놓고 우리한테 야 이걸 결론 내리려면 중간에 어떤 얘기를 해줘야겠니? 라고 물었어. 그러니까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 얘기를 해주려면 지금 중간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여기 뭔가 보니까 자연과 예술이 동시에니까 이 예술과 문학으로 끝나주려면 여러분 누굴 뭐 하면 뭐 하겠어? 자연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뭐라고 바꿔치기 해주면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술을 좋아한다 라고 바꿔치기 해주면 이 자리에다가 뭘 넣을 수 있어? 문학하고 예술 이런 말을 넣어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에 너를 넣어줄 수가 있겠구나. 즉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뭘 좋아해? 문학을 좋아한다. 이걸 넣어주면 얼마든지 이 위치는 앞뒤를 바꿔도 똑같은 개념 아니야. 그러니까 몇 번을 찍어야 한다? 1번을 찍어야 한다. 정말 쉬운 수준의 추론 문제를 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이라는 말만 잘 해결하시면 즉 모두는 뭐냐? P면 항상 Q이다 이거고 네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얘와 얘가 동시에라는 관계구나. 이것만 찾아낼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껌이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제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범위는 변함이 없대. 뭐만 변했대? 형식이 변화한 거래. 살짝 그러나 대세는 이미 P세대의 유형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 기존에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내용이 쓸모없는 건 하나도 아니야. 다만 우리가 좀 더 구조적인 독해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고 좀 더 정확하게 글을 읽어내고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꼭 부탁합니다. 뭐하고 뭐 꼭 여러분 열심히 연습해야 해요. 그치 우리가 24년에 합격할 거기 때문에 25년까지를 생각할 필요 없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도기는 당연히 25년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당연히 열심히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내가 구조적인 독해가 약해 라면 반드시 구조적 독해를 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3시간 완성 추론 특강 추론에 대한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거듭해 봅니다. 제 생각에도 이번 기존의 어떤 문제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한테 예시로 보여준 이번 문제는 범위는 분명히 우리 시험 범주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한테 제시할 때 내가 이런 유형을 지식 없이 풀 수 있는지 지식을 가지고 풀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분명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 국어에 시간 얼마나 투자할 거예요?
저는 보통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8분에서 25분까지 쓰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실제 이런 유형의 시험이 등장하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정답을 잘 맞춰서 점수가 고득점이라 해도 이런 유형의 문제를 30분, 35분 풀어버리면 영어도 30분. 그러면 남은 시간 40분 동안 남은 과목을 다 풀기란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에겐 정확하게 구조를 파악해서 글을 읽는 능력과 연습과 훈련이 정말 중요하고, 더불어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모르는 추론의 영역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같이 반드시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25년의 유형으로 이미 회원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제 모든 수업에서 이미 이런 기조로 수업을 진행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만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반드시 커버링해 주시기를 부탁.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모두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